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대한내과의사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욘디 차종훈 PD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아주 특별하게 두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은요. 연세제일내과의원의 노현정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옆에 계신 또 정말 멋진 선생님께서는요, 이제 연세 정성내과의원의 류동열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열입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제 노현정 선생님께서는 저희 비욘디 방송 두 번째이시죠?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승원 선생님하고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때 어떠셨는지요? 네, 좋은 경험이 됐고요. 네. 아니, 오늘 영광이죠, 다시, 뭐. 아유, 출연하는 오늘 게. 다시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제 첫 방송이신데 네네. 혹시 유튜브 방송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은 처음이고요. 그 오. 녹화해서 이제 뭐 그런 걸 갖다 좀 운영해 본 적은 있어요. 진짜요? 네네. 오늘 방송 그러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서 함께 나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원래 주로 이제 한 선생님 모셔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나오셨는지 알려주세요. 한 달 전쯤에 네. 이렇게 노현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내과 그 개원이 협의회에서 뭐 네.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보고 한번 좀 강의를 갖다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저도 이제 개원이가 됐구나. 작년에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그래서 개원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좀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뭔가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갖다 좀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좀 가지고 싶어서 그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으로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 평소에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인 이제 당뇨병 가지신 많이 분들 계시죠. 중에서 네. 이제 콩팥이 나빠지시는 그런 분들 어떻게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는지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콩팥은 우리 장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만큼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두 분 모두 신장내과 선생님이신 거죠? 네네. 네. 이제 또 신장내과에 이제 같이 이제 개원을 했고, 그 수련을 받았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났습니다. 사실 진짜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이놈의 그 코로나. 재상동 행사가 그 무산되면서 못 만났었던 그럼 몇 년 만에 오늘 다시 만나 뵈신 거예요? 한 5, 6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아니 근데 정말 그 두 분이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친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나가기 전에 우선 선생님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처음이시라고 하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우선은 랭커님 들어와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닉네임 불러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판비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윤정 네. 원장님 팬입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누군가 님도 들어오셨는데 물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윤정 선생님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물 때문에 콩팥 작살 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해주셨는데요. 작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예, 오늘 그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나원님, 김짤부님, 그리고 비해피님, 채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한 중간 부분에 재밌는 OX 퀴즈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의 제목은 당뇨병 환자의 콩팥 건강 챙기기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개업을 갖다 했는데 개업하고 나서 이제 그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좀 참 많다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 개원한
한 그 의원으로도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제 좀 의아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였는데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뇨병이 아니다라고 어머. 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냥 단지 뭐 오시기 전에 이제 커피를 갖다 조금 먹고 와서 그렇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뇨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부터 인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지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게 당뇨 콩팥 합병증이 상당히 이게 진행한 상태에서 많이 환자들을 봤었었는데 이게 개원을 하고 나니까 그 콩팥 합병증이 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그래서 그 조금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하면은 콩팥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요. 이 콩팥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느꼈던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랑 그 말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환자분들과 참 너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 여기 왼쪽 편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되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 사망률이 5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근거를 갖다 이렇게 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네. 뭐 사망 50%면 50%에 속할 것이냐, 안 속할 것이냐,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료 현장에서는 그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이 이해를 갖다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성향을 갖다 좀 봐가면서 그 너무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분들한테서는 좀 겁을 주는 쪽으로 오히려요. 오히려 이제 사망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좀 안심시켜 드리는, 잘 관리하시면 괜찮다 이런 쪽에 더 이제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노현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진료 현장에서 다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뭐 일기 사망률이 몇 프로다, 이 병이 몇 프로에서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통계적인 수치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좀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어떻게 되나요? 해당되나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합리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조금 어르신들 같으신 경우에는 대개는 괜찮다고 좀 안심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네, 이제 약간 좀 환자분들마다 네. 조금 설명이 다르게 네,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가장 좀 그 중요한 목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오늘 강의 후에 이렇게 좀 식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께서 그 10년 후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갖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으면은 이 강의가 비교적 성공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0년 후라는 건 이제 미래의 그렇죠. 상황이고, 미래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의사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 아주 전문가인 의사를 갖다 제외하고 옆에 있는 뭐 가족 아니면 환자, 인터넷, 유튜브 이런 쪽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신의 얘기는 뺀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정보만 얻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 네. 이런 걸 갖다 있고 좀 오늘의 목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야지만 개인 맞춤화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당뇨병에 의한 그 콩팥 합병증의 이제 뭐 팩트 몇 가지를 갖다 제가 좀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콩팥 합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당뇨병 자체에 대해서 조금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당뇨병인 그런 가족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뇨병은 이제 다른 성인병과 이제 공통적인 그런 원인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이런 병들과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유되는 그런 원인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생활 습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이 당뇨병은 각종 성인에서 생기는 그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한다든지 혹은 뭐 눈이 안 좋아져서 이제 실명을 한다든지 혹은 하지 절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게 심각한 원인의 가장 흔한 이유가 당뇨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을 잘 관리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그 만성 질환을 갖다 보는 패러다임을 갖다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만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만성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모든 그 생활에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것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해서 패러다임을 갖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뒤에 실명, 눈물, 하지절단, 눈물 이렇게 어떡해. 되네요. 너무 겁주지 말고 희망적인 내용 좀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좀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는 없어요. 새로운 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갖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남주님께서 당뇨는 생활습관 병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네. 해주셨네요. 네. 당뇨왕 디지고님께서 저도 당뇨 유튜브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배워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당뇨 콩팥병에 대한 이제 팩트 첫 번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25에서 30%에서 콩팥 합병증이 발생한다. 사실 이런 게 이제 그 30%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한 사람에서 30%는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의학 연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관찰을 해봤더니 100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콩팥 합병증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그 개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0%면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선생님? 꽤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수치랑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의학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고 많은 새로운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콩팥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 자체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의학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자에 의해서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한 가지 특효약을 가지고 좋아지게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다는 그런 또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30%에서 콩팥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주로 30%의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개원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30%에 안 들을 수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이런 안타까우실 것 분들을 같아요. 초기에 좀 빨리 혈당이나 혈압을 정상화시키면 상당 부분이 이 콩팥 합병증이 발생이 줄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콩팥 합병증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좋은 약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콩팥 합병증이 30%에 가지 않도록 그 전에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팩트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콩팥 합병증 여부는 쉽게 진단된다. 두 가지 검사를 갖다 하면은 저한테 콩팥 합병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를 뽑아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이 물질을 갖다 이게 체크를 갖다 하고,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콩팥이 얼마나 노폐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구체 여과율 하고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단백뇨가 그 콩팥 합병증의 아주 초기 사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검사하면은 쉽게 그 콩팥 합병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시간 이내에 내가 콩팥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콩팥 합병증을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은 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소변 검사랑 이런 걸 갖다 하셔서 콩팥 합병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김재무님께서는 콩팥 합병증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병에서의 콩팥합병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높은 혈당 때문에 그 콩팥이라는 그 장기 자체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묶여 있는 장기잖아요. 콩팥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단백뇨나 알부민뇨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가 오고요. 뭐 5% 10% 미만일 때는 이제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고, 합병증 단계는 뭐 약한 것부터 그 아주 심한 것까지 있는데, 콩팥 기능이 한 60% 정도 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0%에서 100에서 60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당뇨가 문제가 증상이 없잖아요. 안 아픈 병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것 그럼요. 같아요. 관절 같으면 열심히 약 드시고 매일 뭐 주사 맞고 병원 가시는데요. 콩팥 합병증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소변 검사로 알 수 있고, 또 요게 알부민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당뇨의 신장합병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부민이 나올 정도면 다른 혈관도 많이 손상이 됐다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순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눈의 망막 질환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 내가 당뇨 합병증이 있을까 없을까 오래되신 분들 궁금하시면 꼭 미세 알부민뇨나 미세 단백뇨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검사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아주 활용해 간단해요.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윤희님 질문까지만 받고 지나갈게요. 당뇨가 있어서 리시노프릴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콩팥을 보호해주는 약인지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콩팥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압 조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콩팥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억제하는 약을 갖다 쓰는 겁니다. 리스노프릴은 대표적인 안지오텐신을 억제하는 약이죠. 그래서 이 약을 갖다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콩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팩트입니다.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통 정상 노화에서도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략 1년에 한 1% 정도의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그거의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진짜 가속도가 붙었네요. 1년에 한 네. 10% 정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 합병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팩트 네 번째인데요. 투석, 콩팥이 완전히 이제 나빠져서 이제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과 같은 신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요법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런 투석을 받는 환자의 콩팥 질환 중에 50% 정도를 당뇨병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신장내과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이게 발전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학생 때 배웠던 지식이 거의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통용되는, 진짜요? 의학에서 이렇게 좀 드문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좀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환자들이 많고 그런 파트 쪽에서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횟수가 많아지고 많이 늘어서 많아지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런 인지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식 발전의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콩팥 자체의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그런 성인형 질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래 살게 됐어요.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병이 거의 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와, 원인이 무섭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콩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은 그 콩팥이 나빠지기 전 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사망 위험도 2.7배 정도 증가하고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2.9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콩팥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뇨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안남주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당뇨병 전 단계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 단계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뇨병 전 단계도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뭐 고지혈증과 같은 많은 그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들을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혈관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들에서 관리하는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 건강을 갖다 잘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됩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도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어느 날 못 자르듯이 오늘부터 당뇨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전체 혈당이 올라가고 당을 조절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일종의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어느 한 번 높고 낮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공복 혈당 가장 정확하게 우리 몸의 혈당 조절하는 시스템이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고, 되게 요새는 이형 당뇨라 그래서 이 대사장애증후, 내장 비만을 시작점으로 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한 번에 오고 이 사람들 결국은 신장 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전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전 단계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면 당뇨 예방이 가능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자꾸 하는 게 뭐 126 이상 여러 번 넘으면 반복 당뇨 같은 약을 쓰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워닝을 시켜주면은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당뇨 예방이 가능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때부터 정말 철저한 관리가 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망 위험이 뭐 2.7배 증가한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이냐, 옆집 뭐 아저씨에 비해서 높은 것이냐. 그냥 일반 분들에 비해서 높은 거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환자분에게는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사망률이 31%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과연 뭐 10년 후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이런 걸 갖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학 연구는 결국은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떤 다른 자연과학하고는 다르게 확률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연구 결과에 숨은 지식을 갖다 진실을 좀 이해를 갖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봤더니 99명은 나쁜 결과가 나왔고 1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내가 1명 쪽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쪽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1%에 속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당뇨병에서 콩팥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동, 첫 번째 운동, 네. 그다음에 식사, 식사,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약 복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밖에 안 됐다고 하는 현재의 위험도를 현재의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팩트체크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을 지금 많이 주셔가지고 맞네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OX 네네. 퀴즈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내주신 질문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CWJ님께서는 다이아백스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이 약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차 약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이죠. 예, 한때는 신장 당뇨 신증 환자에서 신장병도 조금 예방해주는 효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당뇨 환자들의 사망률을 유의하게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이죠. 네. 예, 초기 단계고 당뇨 심하지 않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춘님께서는 이제 당뇨병 식단에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더 권장하는데 이제 콩팥병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흰쌀밥을 드셔야 되는 건지 유동열 선생님 답변 네, 부탁드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좀 가까운 분이 정말 이렇게 콩팥이 이제 나빠지셔서 그 식이 교육을 갖다 한 번쯤 이제 받아보신 분이 있는 분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때문에 그 시기를 갖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천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고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흰쌀밥으로 이제 먹으라고 이제 영양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잡곡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이나 뭐 이런 물질들이 그 콩팥이 나쁠 때는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고 이게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환할 것이냐도 이렇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흰쌀밥으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현미, 잡곡밥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같이 섞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콩팥이 완전히 나빠서 투석하시는 분들도 현미밥 절대로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네. 드실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양이 중요하고 그 양을 갖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섭취만 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도 선생님 또 드릴게요. 민영 아빠는 부모님께서는요, 이제 식이 섭취를 하면서 야채류를 좀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데 이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당뇨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의 야채가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당뇨 오늘 얘기하는 이제 당뇨로 인한 콩팥병도 이게 스펙트럼이 아주 정상에 정말 알부민만 약간 나오시는 분부터 투석 전 단계까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한 30-4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굳이 저렇게 그 야채나 이런 그 잡곡밥 같은 걸 굳이 제한하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가 진행된 콩팥 질환 30% 미만일 경우에 이제 그 제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YJ님께서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이제 신장 검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월경을 하신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혈뇨나 단백뇨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이제 생리가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혈뇨가 나오면은 단백뇨도 같이 이제 검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리 시기에 그 단백뇨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게 이제 나는 콩팥 합병증이 온 것인가 그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백뇨가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2번, 3번 계속 좀 반복해서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뇨왕 디지고님께서는 이제 대체 췌장을 수술을 받으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그 대체 췌장이라는 게 이제 그 인슐린 펌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니면 췌장 이식을 얘기하시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요법은 맞아요. 근데 네.
이미 콩팥이 어느 정도 망가졌다면 이 망가진 콩팥을 완전히 돌리는 건 힘들고 그 콩팥이 나빠진 단계에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영님께서는요, 이제 소염 진통제 때문에 이제 거품료가 나타나요라고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지근님께서 소염 진통제 먹으면 콩팥이 영구 손상 받는다는데 진짜인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네. 소염 진통제는 이제 콩팥을 갖다 조금 그 기능을 떨어뜨리긴 하는데요. 그 양이랑 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갖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꼭 필요한 양만 드신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대개는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염 진통제를 갖다 이렇게 콩팥 기능을 갖다 오래 드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그걸 갖다 이게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기저 질환이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제 신장이 안 좋은 질환 갖고 계신 분이나 이제 고령의 그 환자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어차피 신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먹으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장기간 복용하실 때는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복 혈당이 80 나왔으면 괜찮은지요? 좋죠. 그렇죠. 공복 혈당이 낮을수록 당뇨에 멀어지고 공복 혈당이 올라갈수록 좀 당뇨에 가까워진다. 저희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네. 변동 가능하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 청바지님께서 신장이시 30개월 차입니다. 프로그랍을 0.75mg, 1mg 괜찮은가요? 아마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이겠죠? 저 프로그랍이라는 약은 그 콩팥 이식 후에 그 거부 반응을 갖다 막기 위해서 쓰는 필수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갖다 이제 반드시 이제 드셔야 될 텐데, 다만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그 혈중 농도, 그다음에 이제 크레아틴, 그 콩팥 기능 수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주치 선생님들께서 이제 결정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복용하도록 권고한 거라면은 전혀 문제 없이 그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받고요. 지금부터는 OX 퀴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답변이 O이면 O 써주시고 X면 X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답변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당뇨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콩팥 악화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식사 조절이다. 이거 아까 저희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신 분에게는 조금 쉬운 질문이 되겠죠.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답변 주세요, 여러분. 이 퀴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선생님이. 이게 그 제가 가장 진료실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것들 중에 좀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부터 지금 답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기서 답변이 나왔죠? 네. 지금 노현정 선생님께서 답변 어느 분이 맞추셨는지 닉네임 함께 불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치금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B, X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 X인지 선생님 설명해 아니 주세요. 이게 약간 국어 문제 같기는 한데요. 네. 네, 도움이 되죠. 콩팥 기능 악화 예방에 식사 조절을 잘해서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 다 해주셨어요. 예, 음식을 싱겁게 드신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콩팥 기능이 악화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식사로 이제 많은 그런 질병들을 갖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사가 주는 그런 임팩트보다는 그 약이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잘 관리했을 때 그 얻어지는 그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이 더 중요한 거죠. 더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두 번째 문제에 나오니까 네. 같이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갖다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해서 첫 번째 문제를 갖다 아이제이님 냈습니다. 낚였다. 가장 이쁜데요? 그럼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콩팥 악화 예방에 혈압 조절이 혈당 조절보다 더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희 같이 일하는 PD님도 두근두근 해주셨어요. 지금 민영 아빠는 푸우리님께서는 O, 맞춤형 항정사님께서는 X, CWJ님도 X, O, X, O, X, O 많이 갈리네요. 네, 답변은 무엇이죠, 선생님? 네, 정답은 이거. 그다음 문제 답이에요. 보였나요? 청기누설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문제의 답은 O인데요. 사실 이게 당뇨병이니까 혈당 조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콩팥 합병증들이 이제 이미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은 콩팥에 이제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혈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콩팥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첫 번째 관리를 해야 될 포인트는 혈압입니다. 혈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식사 조절도 물론 그 저염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압 조절에 이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혈압약을 갖다 잘 복용을 하고 또 체중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혈압을 조절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콩팥 기능을 갖다 악화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고혈압 약 중에서 이제 콩팥 기능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양면의 칼 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그 안지오텐신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콩팥 기능을 그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게 그 단기적으로는 사고체 효과를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갖다 좀 면밀히 특히 초기에 약을 쓰기 시작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후에는 피 검사를 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님께서 다 틀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최정민님께서도 정답만 피해가네요. 제발 세 번째 문제는 꼭 맞추시길.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그 곰돌이 민영 푸님께서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당뇨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콩팥 악화 예방에 항상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식단에 관련한 질문이 많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습관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콩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아니면은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약간 선생님 국어 문제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도움이 되는 음식, 네. 반드시 피하는 음식.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대학에서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그 항상 반드시 이런 것들은 네, 답이 되나 있어요. 피해야 하는 답이죠. 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우선 어느 분께서 답변을 제일 처음으로 맞추셨는지 이치금님은 지식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위에 맞습니다. 조금 네. 올려주시면 네.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 답변부터 네. 설명을 해주세요. X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은 그 콩팥에도 그렇고 당뇨에도 그렇고 다 좋은 음식들이죠. 다 좋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만 그 양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지 종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최정민님께서 맞추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죠. 두 개 두 남았어요? 문제 더 남았죠. 네. 4번 문제는 이것도 이것도 제가 너무 계속 출제 의도를 갖다 네. 자꾸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아서 이거는 스피드 문제입니다. 네. 당뇨 환자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음식을 제한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해주세요, 여러분. 정답은 네네. X입니다. 네, X 맞네요, 오늘. CWJ님 네. 축하드려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연속 손상이 있는데요. 결국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여러 가지를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칼륨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나트륨 그 염분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물 섭취량도 그렇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많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은 오히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그 과잉인 분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식사요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콩팥이 나빠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느 분이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맞추실지 기대가 됩니다. 약간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답변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네네. 조금 걸려요. 네. 글쎄, 바로. 이 문제는 뭐 먹을 그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으라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에 있을 때 콩팥이 나빠서 제가 이제 영양과에 대해 그 식이요법 교육을 갖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받고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절망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그 좋은 질문 주셨었는데 그 잡곡밥 먹다가 이제 흰쌀밥 먹으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그 고기도 좀 적게 먹으라고 그러지. 야채도 안 칼륨 때문에 먹으라고 적게 먹으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음식들을 다 그 제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뭘 먹으라는 얘기냐. 그런 건데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좀 적당한 양을 드시면은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안 드시는 너무 게 좋은 좋을 것 음식과 같아요. 너무 나쁜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씩 골고루 여러 가지를 근데 매일 바꿔서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천기누설처럼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그게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니고 골고루 먹을수록 거기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보상할 수 있는 신장이 나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주 바꿔서 반찬 여러 개 두고 드시라고 설명드려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도 네. 잘해주시고 네, 네. 약물 복용도 잘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대해서도 물의 양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신장은요, 정말 이렇게 아주 예민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전해질, 뭐 산도, 알칼리도부터 해서 심지어 혈당도 조절해주고, 수분도 아주 정확하게 조절하는 굉장히 정확한 장기예요. 예,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먹으면 적게 나오고, 일정한 삼투압, 우리 몸에 짠도, 짜냐, 싱겁냐, 요거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건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시고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좀 갈증이 나시겠죠. 본인에게 맞는 양을 드시면 돼요.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1.5리터를 권고한다고 하지만 꼭 그 양이 좋은 양이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신장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부종이 생기거나 이제 투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수분 제한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제한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수님 마지막 퀴즈에 대해서 정답 맞추신 거 축하드립니다. 2021 딸기님께서 퀴즈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다음 섹션에서는 그 당뇨병 환자분들에서 콩팥 합병증이 이제 발생하기 전과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당의 양상과 관리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혈당 조절이 아주 안 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게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이제 저혈당에 빠지는 분들이 어머, 계셔요. 병원에 반대로요? 오시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은 콩팥 기능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빠져서 콩팥 기능이 나쁘니까 그것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분들이 계시는 어머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인슐린이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래 남아 있으니까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콩팥이 나빠지면은 이제 식욕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량이 적으니까
저혈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고혈당과 저혈당이 이렇게 막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의 양상과 관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롤러코스터 같은 걸 갖다 타게 되는데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기립성 저혈압도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식사를 잘 못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지러울 발생하는 것 경우도, 같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변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알부민뇨가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당뇨 콩팥 합병증의 이제 진단 기준이 되는데, 이 알부민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 이게 원래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콩팥에 있는 필터에서 그 구멍이 생기면서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콩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필터는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온몸에 있는 혈관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알부민뇨가 나타나면은 이게 콩팥만 나쁜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혈관이 다 나쁘다. 그래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성을 갖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 이게 뭐 연속 선상에 있는 건데,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병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말초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뭐 하지가 이렇게 뭐 그 상처가 잘 안 낫고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망막 질환이 이제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시력도 떨어지고 실명도 잘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신경 침범 증상이 나타나서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잘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식사요법에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콩팥 합병증이 생기기 전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그 합병증이 이제 발생한 후에 식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염두에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3가지 1, 2, 3번은 이게 탄단지라고 하는 이제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주요 영양소죠. 그래서 그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칼로리 부족 때문에 영양 실조가 또 잘 오기 때문에 충분한 칼로리를 갖다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단백질 갖다 많이 섭취하시면은 이런 게 이제 그 요독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콩팥 기능도 좀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갖다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섭취도 좀 줄여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줄이다 보면은 결국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는 탄수화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 줄이라는 교육을 몇십 년 동안 받아오다가 콩팥이 나빠지면은 충분한 칼로리를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갖다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영양 교육을 받으면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저염식이, 그 다음에 적절한 칼륨, 적절한 인 섭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염식이는 이제 아주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혈압 조절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칼륨이나 인과 같은 것은 인터넷을 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콩팥병 시기에서 강조되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실제로 이게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지기 전에는 굳이 이게 많이 제한을 할 필요는 없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파악을 먼저 하고, 그 기후에 거기에 기반해서 칼륨이나 인 섭취량을 갖다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과연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여기 이제 하이디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용으로 개발을 했다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양사가 하는 것처럼 식사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참조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확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이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리프트 타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가장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꼭 전달해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씩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3가지는 좀 안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불로초, 불로소득을 찾아 헤매는 것.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활습관병이고, 생활습관을 갖다 관리를 갖다 하는데
어떤 그 특효약이나 그 비방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걸 갖다 좀 안 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건강 정보가 너무 이제 본인한테 안 맞는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이 이게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본인의 주치라는 게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작심삼일. 이것이 이제 그 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키 메시지 나왔네요. 예, 당뇨 환자들이 콩팥병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적절한 식사, 균형이 잡힌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 소개 같긴 하지만 전문의의 도움 반드시 필요하니까 병원 꼭 방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저단백식이 자꾸 얘기했더니 삼겹살과 피자. 치킨을 못 먹어서 그 아쉬워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 많이 드셔도 돼요. 맛있고 행복하세요. 네. 약간 심장이 조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조심 하시면서 그래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당뇨에서 신부전이나 단백뇨가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문의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조언을 좀 잘해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 네. 그 김성문님께서 24시간 당뇨 측정할 네. 수 있는 기계 소개해 주실 수 있나 했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요즘은 그 여기 이제 피하에다가 이렇게 아주 가는 이렇게 바늘을 갖다 이렇게 부착해서 그걸 갖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그 전송시켜주는 그런 혈당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하시면은 뭐 한 2주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혈당을 갖다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주치의랑 상의하시면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난주님께서도 좋은 정보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딸기님께서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안젤라님께서는 녹화된 거 다시 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